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운세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하늘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날 하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8일 날 0시에 하늘의 모습입니다. 7일간의 하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미한 것부터 먼저 볼게요. 태양이 지금 쌍둥이 자리 29도에 거의 막바지에 있는데 태양이 개자리 6도까지 이동을 하고요. 개자리에 진입해서 들어갑니다. 이번 주 초에 아마 개자리에 진입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 같은 경우가 정갈자리 1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달이 물병자리 14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태양하고 180도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는 보름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좀 유의미한 게 20일 날 이 목성이라는 게 이제 역행을 하거든요. 역행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행성이 이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역행을 할 때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순행을 하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역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점성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 차트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과학 시간에 배웠죠. 태양계의 중심은 뭐죠? 태양이죠. 그런데 점성학은 천문학이 아닙니다. 천문학의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재가공해가지고 인간사라던가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더 초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간사라던가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두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이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행이라는 작용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목성이나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되게 거시적인 행성이다 보니까 이 역행이라는 작용이 거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금방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금성이 계자리에서 사자자리로 바뀌는 것이 있겠고요. 아마 주말쯤. 그러니까 이건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영향을 좀 끼치겠죠. 근데 이 금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벤트가 강하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설명을 잘 안 해요. 이 금성은 뭐 그렇게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금성이나 수성은 이벤트가 아주 강하게 인식되게 일어나지 않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설명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태양, 달,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정도죠. 화성 정도. 이 세 개는 중요하게 보고, 이 토성이랑 목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시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보통 제가 5개 행성 정도를 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그냥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왕성이나 천왕성, 명왕성 같은 경우는 이 주간 운세에서는 그냥 해석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달이 정갈 1도에서 물병 14도로 이동을 하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25일 날 이 태양이 계자리 3도쯤에 위치를 했을 때, 달도 이렇게 이동하다가 염소자리 3도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80도 각도를 이루면서 보름달을 이루게 되고, 이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단락되거나 또는 어떤 변화를 강하게 맞이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전환점,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이제 하락 사이클로 바뀌거나 또는 하락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바뀌는 어떤 전환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전환점이 보름이거나 또는 합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이게 이제 상현, 하현 또는 여기가 상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은 영원히 계속 이 세상의 일들은 영원히 그냥 일직선상으로 계속 잘 되거나 영원히 일직선상으로 안 되거나 그러지 않죠. 만약에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하락과 성장의 또 사이클도 크게 있고요. 요런 느낌인 거죠. 요런 느낌.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세상사는. 그러면은 요런 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사이클들이 표현되는 건데, 요게 이제 상현, 보름, 그 다음에
하연, 합삭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큰 포인트를 거치면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태양하고 달하고의 관계를 볼 때에 상현, 보름, 하연, 합삭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매주 체크를 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름인 거고요. 그래서 이 계자리, 태양이 계자리 개념에서 나타나니까 이 계자리가 상승 별자리별로 이 태양 계자리가 나타나는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영역에서 이 이벤트, 하늘의 이벤트가 일어나느냐가 삶에서 어떤 영역을 이번 주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날 목성의 역행이 있는데요. 요거는 되게 거시적 관점이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살필 때는 거의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목성, 지금 보면 이 목성이라는 거와 이 토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코로나 이제 19가 일어났을 때, 이 토성하고 목성이 거의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해왕성하고 달하고 또 영향을 또 주고받고 또 뭐 화성도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했는데,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 그러니까 계속 이 코로나 19가 시작되고 유지되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어떤 거였냐면 이 토성하고 목성의 어떤 같은 자리에 위치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성이라는 거는 성장을 나타내고 토성이라는 거는 제약을 나타냅니다. 성장을 강하게 제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큰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라는 식의 어떤 이벤트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 코로나19를 이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목성이 더 토성보다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성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면서 목성이 토성하고 만나요. 그럼 원래 이렇게 지나쳐야 되는데 목성하고 토성이 계속 여기서 역행하고 순행하고 하면서 거의 뭐 6개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거의 같은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런데 이 20일 날 다시 목성이 역행을 하면서 토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이렇게 다시 틀어요. 그리고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역행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4월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토성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물고기 자리로 진입해 들어갈 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코로나 어떤 상황하고 되게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성과 목성. 그러니까 이 토성하고 목성이 가까워질수록, 위기감이라던가, 어떤 긴축적인 느낌이라던가, 압박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요게 이제 멀어질수록, 특히 목성이 이제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멀어질수록, 어떤 희망이라던가 이런 게 증가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성이 지금 물고기 자리에 들어간 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고 이 백신에 대한 희망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목성이 물병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이게 코로나적인 거의 마지막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덮어놨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으로 긴장이 매우 강화되는 식으로 또 다시 반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서 또 위기랑 기회가 또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건 거시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에너지가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칠 때에는 그냥 뭐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면은 매우 영향을 크게 받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일단 거시적 상황 자체에는 코로나라던가 아니면 이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불안감이라던가 압박이라던가 어떤 제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형성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이슈가 또 있겠죠. 거의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대선 이슈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해집니다. 보통 대선 이슈가 될 때는 이게 어떤 전쟁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패를 나눠가지고 이 전 국토가 패를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기회라던가 위기가 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는 이 코로나 이제 백신이 사방팔방 이제 퍼지고 있는데, 어떤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매끄럽게 다 퍼지면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백신이 거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검증이 안 되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이되기 전 바이러스보다는 효과가 약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러니까 큰 국가로는 거의 제일 첫 번째로 백신을 많이 받은 국가인데 어, 지금 거기에서도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다시 치솟았어요. 이 변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가지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코로나적인 게 당연히 지금 이제 마무리돼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완전히 종식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방심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무리된 줄 착각하고 다 이제 마스크 벗고 백신 맞았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변이 퍼지고 그러면은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스페인 독감 때도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이런 식으로 있었듯이 이 코로나는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잡히고 있지만 방심은 하면 안 되는데 이 백신의 어떤 희망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백신 자체 효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더라도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랜 나름 너무 오랜 1년 반? 1년 반이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빨리 이걸 풀고 싶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어떤 관점이 좀 있죠. 이런 관점으로 다른 점성가, 그 인도에 있는 어떤 좀 어린 점성가 친구가 있는데 되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유명한 그 친구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리뷰 영상을 올릴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요. 그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는 그 리뷰 영상을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부터 또 그런 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주일 동안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거의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어떤 큰 흐름의 어떤 것들이 시작된다. 전환인 거죠. 흐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거시적으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 이런 거시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양자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양자리 입장에서는 태양이 이제, 요 계자리로 넘어가면 네 번째 집이죠. 그럼 네 번째 집이라는 거는 거주, 어떤 집,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또는 뭔가 청약 같은 것들을 넣어본다던가, 또는 거주에 대해서 내가 많이 뭐 알아보거나 신경 쓴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좀 찾아뵙는다던가, 또는 이제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집안 문제를 좀 해결하거나 도우려고 신경을 쓴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이슈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성 같은 경우는 이제 12번째 집에 있으니까요. 좀 휴식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휴식 취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이 목성에 대한 얘기는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거시적 관점이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소자리. 황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 입장에서 계자리는 세 번째 집이죠. 세 번째 집의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동이 작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접촉 이런 것들이 좀 잦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형제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던가 또는 관계가 더욱더 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학업이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 학업이나 공부에서의 어떤 집중이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약간 그리고 문서 처리 개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후에 목성의 역행의 개념은 이게 11번째 집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라던가 동료 이런 쪽에서의 어떤 거시적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지금 쌍둥이 이 자리에 태양이 이제 거의 막바지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자리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집의 이슈가 강하게 발동이 되고요. 이거는 소유나 재물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사거나 또는 어떤 거를 팔거나 뭐 이런 개념. 근데 사는 개념이 더 가까워요.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좀 마음 먹었던 좀 큰 지출, 뭐 옷을 산다던가 차를 산다던가
또는 뭐 그 외에 유의미하게 좀 큰 지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소유하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집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의 활동 개념이기 때문에 좀 무탈하고 큰 문제 없이 부드럽게 흐르는 그런 일상 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목성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10번째 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장에서의 어떤 거시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이제 계자리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자기 위치에 태양이 딱 들어오니까 첫 번째 집이고 나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시도를 하거나 또는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거나 내가 나서거나 하는 식으로 내 기운이 강하게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목성 같은 경우는 9번째 집의 개념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던가 거시적인 어떤 이동 같은 것에 있어서의 어떤 큰 분위기의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첫 번째 이슈가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더 집중하시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좀 도전하고 싶었던 거나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기운이 강하니까 경쟁에도 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자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 같은 경우가 이제 12번째 집이죠. 그래서 태양이 계자리로 진입해 들어가고 보름이 계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이 12번째 집의 이슈가 강화되는데요. 이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조금 숨어 있는 집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조금 조용히 이렇게 나를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주변을 더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을 더 앞세우면서 나는 좀 주변을 돕는 역할로 또는 그냥 조용히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주변을 위한 개념이다 보니까 뭐 봉사 활동 같은 걸 한다던가 또는 가족이라던가 형제라던가 친구라던가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한 돕는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하면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뭐 여태까지 좀 살아왔다면 좀 휴식을 좀 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 같은 경우는 7번째 8번째죠. 8번째 집이죠. 목성이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의 어떤 트라우마의 개념이라던가 또는 나의 어떤 큰 약점 이런 쪽에서 어떤 거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자리 같은 경우에 계자리가 이제 11번째 집이죠. 그럼 11번째 집의 이슈가 강화되는데 이거는 친구, 동료, 그 다음에 그룹 활동, 커뮤니티 활동 같이 사교적인 활동을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교적인 장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거나 새로운 그룹에 내가 소속이 되거나 또는 기존 그룹이 다시 활성화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새로운 서로의 의견들 또는 새로운 어떤 서로의 자극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새로운 기운을 느끼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성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7번째 집이죠. 그러면 파트너라던가 또는 경쟁자 또는 어떤 내가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특정 어떤 상대방 쪽에서의 거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는 관계의 거시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집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 보도록 할게요. 천칭자 입장에서는 계자리 같은 경우가 10번째 집이죠.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이고 또는 나를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평가받는 그런 것들의 시기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진짜로 직장 생활 내에서의 나의 역할 또는 상사하고의 관계 같은 것들이 주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사업을 할 경우는 이 사업의 어떤 그 상황들, 직접적인 상황들, 뭐 새로운 사업을 뭐 벌일지 안 할지,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또는 이 사업이 속한 거시적인 어떤 환경들이 있잖아요. 업종의 환경들, 이런 쪽이 변화가 있거나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던가 라는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번째 집인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력 있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 시기를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 약간 공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 사적인 어떤 역할이나 또는 사적인 생활보다는 공적인 생활에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성이 위치한 이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6번째 집이죠. 그래서 컨디션이라던가 또는 일상의 그 리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상의 리듬,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콜피오 같은 경우 정갈자리 정갈자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갈자리 입장에서 이 개자리 같은 경우에는 9번째 집이죠. 9번째 집이고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작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뭐 큰 변화를 주는 어떤 시작은 아니고 되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결실이 있다면은 그 장기적인 결실을 향해서 가는 어떤 새로운 시작, 출발, 뭐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고요. 원래는 이 9번째 집이라는 거는 보통 해외하고도 관련된 집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뭐 해외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백신 여권이라든지 뭐 백신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완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뭐 해외 나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외 관련된 이슈의 개념이 더 부각될 소지가 있고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뭔가 지금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나 문제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또는 멀리 있는 그런 목표에 내가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일 이후 이제 목성의 역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물고기 자리잖아요.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5번째 집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유흥이나 놀이 또는 자녀 이런 쪽의 거시적인 어떤 변화,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의 거시적인 또는 투자, 이런 쪽의 거시적인 어떤 변화,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소자리 입장에서는 개자리가 8번째 집에 위치를 하는데요. 이 8번째 집의 이슈가 이제 강화되는 겁니다. 위기의 집이에요. 8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해야 될 거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위험을 짊어지는 거는 되게 신중하고, 만약에 뭐 짊어질 수도 있지만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되게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좀 체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들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시기 때 그런 문제들의 어떤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 예를 들어 뭐 법을 사소하게 어긴다던가, 그럼 뭐 벌금이 날라온다던가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느 부분을 소홀히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뭐 갑자기 이가 엄청 아픈다던가, 예를 들면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문제들 또는 억눌러 왔던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집중력을 요해서 그걸 처리하는 개념이죠. 처리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매우 좋겠죠. 단기적으로는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요. 그런 것들, 또는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걸 처리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행위들에 내가 좀 집중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캐프리컨 염소자리 한번 보게 되면 염소자리 같은 경우에 이 개자리가, 태양이 위치하는 이 개자리가
일곱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 일곱 번째 집에 염소 자리는 여기 있고요. 이 계자리는 반대쪽 일곱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인 또는 어떤 파트너 또는 뭐 경쟁자 이런 쪽하고의 어떤 이슈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쪽이 어떤 이슈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또는 이 관계를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립할 것인가 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솔로인 사람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이 돼 가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제안이라던가 또는 외부적인 사람의 어떤 영향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변화를 줘야 되거나 조금 뭔가 새로운 어떤 결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하는 식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쪽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11번째 집이죠. 11번째 집이니까 이거는 친구나 동료, 사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병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병 자리 입장에서 이 계자리 같은 경우는 6번째 집이죠.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리듬하고 패턴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루틴 같은 것들 쪽에서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나 좀 그거를 개선하거나 좀 그런 작업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조절 같은 것들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또는 업무 환경이나 업무 자체의 어떤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하 직원하고의 어떤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거나 개선되거나 라는 식의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12번째 집이죠. 요거 잘못했네. 이거 두 번째 집이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집입니다. 그럼 재물이라던가 소유 개념에서의 어떤 이슈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큰 분위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염소 자리 목성을 좀 잘못 말했어요. 염소 자리 목성 같은 경우도 이거 세 번째 집이죠. 그래서 이웃하고 또는 형제하고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수 자리 같은 경우도 이 목성, 이 물고기 자리가 네 번째 집이죠. 그래서 그 거주라던가 부모님하고의 관계의 개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수 자리부터 조금 여기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사수 자리 같은 경우는 목성이 지금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 집.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 전반적 분위기. 그 다음에 요 염소 자리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자리가 세 번째 집. 그러면 형제나 이웃하고의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이 물병 자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집. 이런 경우는 소유물 개념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목성에 대한 얘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 한번 보게 되면 이 개자리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집이죠. 다섯 번째 집이니까 어떤 놀이라던가 취미 생활, 그 다음에 자녀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거 있으면 투자, 이런 쪽에서의 어떤 큰 변화라던가 또는 이슈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즐거운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취미 생활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 어떤 행위에 내가 많이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 자리 목성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잖아요. 첫 번째 집, 자기 자리니까 나에 대한 나의 어떤 건강 또는 나의 외모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운세 한번 살펴봤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운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번 주는 개판이고 이번 주는 무조건 좋고 이번 주는 무조건 귀인을 만날 운명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는 좀 더 일에 집중을 하는 한 주가 돼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좀 더 나를 개발하는 한 주가 돼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좀 더 친구하고의 관계에 집중하는 한 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번 주에 어느 쪽에 내가 삶의 에너지를 더 집중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방향성 제시 정도로 주간 운세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별님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